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24일입니다. 27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27일이 왜 중요하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당하기까지 사흘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쯤은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인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주일 전이죠. 지난 18일에 이준석 연락망, 이게 이제 결국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 아니냐,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관측을 했었던, 거기 등록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2월 27일 예고된 일정을 앞두고 차근차근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결심을 알리는 순간 최대한 많은 분이 전광석화와 같이 움직여 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일이면 한 열흘 전쯤 되죠. 탈당을 예고한 날의 열흘 전. 그때 이제 내가 결심을 알리면 빨리 입장을 좀 밝히고 행동에 옮겨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메일을 보면 12월 27일 탈당을 결정하게 되면 신당 발기인 명단에 참여할 분들을 리스트업하고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한 뒤 시도당별 온라인 당원 가입 절차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탈당 확실할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발매된 신동아 인터뷰, 물론 이 인터뷰는 18일 이전에 한 겁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또 12월 28일에 탈당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 탈당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 탈당과 그냥 판단,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탈당은 그냥 실제 탈당계를 낸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이탈한다는 뜻이고, 판단은 국민의힘을 이탈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탈당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한 2달 전 정도부터 탈당을 예고한 사람이 그럼 그동안은 뭐 했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탈당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던 거는 협상용이었나? 그러니까 딜, 자기를 붙잡아라, 그런 얘기였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만나고 나서, 왜 좀 된 얘기입니다만, 한 달 전쯤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뚜렷하게 그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주간조선 기사를 보면요, 그전에는 신당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고, 한 18일 이후부터, 아까 제가 그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 그날 이후부터 중앙선관위에 창당 비용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보고 그러면서 신당 그 창당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측근들의 얘기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무려 한 달 보름 정도는 그냥 말로만 했던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2달 동안, 2달 전에 예고했는데, 이런 걸 보면 그동안 애드벌룬 아니었냐, 하여튼 이런 의문이 계속 듭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 기자들이 좀 취재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신당, 정당에는요,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전이 아니죠.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전의 전략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 사실상 혼자 뛰어서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능력은 알겠는데, 정치는 개인전이 아니라는 거죠. 단체전입니다. 이 단체전을 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세력이 붙어야 되는데, 그 세력은 없는 거 아니냐. 자, 우선 이준석 하면 따라다니는 게 천하용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좀 우스운 얘기죠.
이 중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허은하 의원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역도 아닙니다. 비례대표입니다. 본인이 자력으로 당선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당의 간판으로 당선된 거죠. 국민의힘 간판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천하 용인의 용, 김용태 전 최고위원 당연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탈당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을 끊는 게 아니다. 뭐 애매하죠, 표현이. 애매함. 뭐 정치라는 게 원래 애매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그 줄을 서버리면 그거는 그 정당 내지는 그 계파의 사람이 확실하게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보면 늘 정치는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는 거죠. 근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더라도 같이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천하용인의 용이 빠졌습니다. 그럼 천하인입니다. 인, 이기인 경기도의원. 글쎄 뭐 경기도의원 하나 탈당한다고 해서 무슨 정치판이 바뀌겠습니까? 의미 없고. 그러면 천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허은하 의원 21일 YTN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을 아낄 때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개인 허은하입니다. 탈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탈당을 뭐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 자기도 뭐 늦지 않게 밝히겠다. 저는 그거를 탈당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천아에 천도 빠집니다. 아니, 아도 빠집니다. 그럼 이제 천만 남았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국민의힘 순천지구당 위원장이죠. 최근에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게 그러면 탈당을 안 하겠다는 거로 받아들이니까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또 뭐 이렇게 약간 후퇴를 하면서 15일 전남 CBS 라디오에 나가서는 27일까지 고심하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탈당 안 할 걸로 봅니다. 그럼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 상황에서 이준석은 27일에 과연 탈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본인이 탈당 얘기를 2달 전부터 계속 펌프질을 해놓은 건 있고 세력은 없고, 그러면 단기 필마당이냐? 더군다나 본인이 그 탈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변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당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에 대한 평가를 본질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변화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우선 불출마했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지금 내려놨죠. 그 다음에 뭐 물론 뭐 윤석열 사단의 뭐 참모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서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에서는 뭐 아바타가 다시 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 50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뭔가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당분간은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겠지만, 궁극적인 평가는 한 달 뒤쯤에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 평가가 어느 쪽이 더 높으냐?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대를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사람들은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 달 뒤에 한동훈 비대위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알 수가 없죠. 그걸 안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진영 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달 뒤에 한동훈 비대위가, 아니 한동훈 비대위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점쟁이가 그냥 점치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겠다. 제가 방송에서든 유튜브에서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한껏 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다. 명확한. 그것도 핵심 지지자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나중에 아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강성 민주당 지지자 될 것이다. 중간이 결정한다 이거죠. 그 중간이 어느 방향에 손을 들어줄지는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게 된다는 게 그게 정확한 중립적 평가입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세력이 없다 보니까 뭐 새로운 선택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현 의원의 한국의 희망 여기하고도 뭐 접촉하고 뭐 토론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자 의원은 뭐 본인이 의원이니까 그렇지만 뭐 여기 광주 광역시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에서 뭐 글쎄요 뭐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뭐 지역구를 또 광주 광역시에서 여전히 가져갈지 모르겠으나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금태섭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비례대표를 한다면 이 여러 당이 모여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한다면 뭐 그러면 한 몇 석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정의당이 지금 워낙 헤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구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없어 보인다. 이준석 마찬가지다. 아무 세력도 없고 지금 나홀로 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당에 주저앉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 26일에 비대위원장이 되는데, 확정되는데 내일밖에 시간 없습니다. 오늘 내일이죠, 오늘 내일. 자, 그런데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주저앉히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요구하는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지금 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습니까? 신뢰가 없다는 거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지켜질 확률이 낮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그 만남 글쎄 제가 예측컨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탈당을 하고 광야에서 뭐 아마 거기에 합류할 사람은 이현주 전 의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글쎄 이현주 전 의원은 또 어디 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죠? 원래 그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나가본들 뭐 배지를 달 수 있겠습니까? 요새 뭐 윤석열 대통령 또는 여권을 공격하는 최전선에 서 있던데 그래가지고서는 아마 어디 가서 배지 달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비례대표를 노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맨 비례대표 노릴 사람들만 많고 제대로 표를 모을 사람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 그 한동훈 비대위가 뭐 지금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손도 안 잡고 그렇다고 천하용인 다 뜨뜨미지근하고 그러면 혼자 탈당해서 광야에서 혼자 이런저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누가 이준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우선 기자들은요. 의석 확보가 안 될 것 같은 정당은요. 별로 취재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순간 지금 뭐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떠나는 순간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정당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지만 그 실체를 기자들한테 파악이 되는 순간 떠나면 바로 세력이 누가 있느냐 그럼 이거 물건 안 되겠다 싶으면 별로 기사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외로운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한동안은 아마 어찌 보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관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의미 있는 관심은 오히려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 독자적인 정당보다 아마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